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6장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원칙과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원칙과 과정에는 강의 목차로는 1절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실천 원칙, 2절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과정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의 개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은 지역사회 사업, 지역사회 개입 등과 같이 동의어로서 간주가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실천 현장에서 주민조직과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데 수행하는 거시적 실천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호만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정책이나 서비스나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 등에서 지역사회가 지닌 문제를 제거를 하거나 개선시키므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둘째, 로스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자신의 욕구와 목표들, 필요한 자원을 찾아내서 대처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협동적이고 협력적인 태도와 실천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요약을 하면 지역사회 실천이란 지역사회가 개인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그 자체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원칙 중요성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가족, 집단, 조직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동 양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 간의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 중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로스의 견해를 살펴보면 로스의 실천 원칙입니다.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갈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여서 불만을 표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갈등을 인위적으로 유도해서도 안 되지만 주민이 자신의 불만을 표출을 하고 이를 다른 주민과 공유를 하여서 지역 공동의 불만으로 인식하게 될 때 추진위원회의 결정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불만은 집약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지역사회에 불만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해소를 위한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민은 지역사회의 모든 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민 참가를 유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만을 집약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 자체와 문제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문제인 주민의 불만은 막연한 것보다 특정화되어야 하고, 잠재된 불만은 현재화시켜야 하고, 불만에 대한 논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만은 지역 주민의 공동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약된 불만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져야 합니다.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집약된 불만의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고 지역 내의 단체나 조직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집약된 불만이 공유되지 못할 때 지역사회 주민, 조직의 단체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내 주요 하위 집단의 지도자를 발굴하고 참여시키는 원칙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실천에서는 주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개인의 특수성을 인해서 모든 주민들의 참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표를 통한 참가를 고려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의 하위 집단의 지도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 주요 집단이나 즉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식 및 비공식 집단의 리스트를 구성하여서 다양한 집단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지도자들을 발견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또한 주민의 불만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추진위원회와 할 수 있을 때 지역사회 주민과 추진위원회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 확보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공통의 목표와 운영 방법을 설정하는 원칙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집단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각 집단은 독특한 관심이나 태도 및 행동을 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지도자를 하나로 모아서 공동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와 운영 방법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점과 동의를 얻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가 목적이나 운영 절차를 성문화하고 회칙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목표와 운영 절차를 표명하는 것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면서 서둘러 만들기보다는 실천과 경험, 토론 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는 지역 주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하는 원칙입니다. 지역 주민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통의 관심사나 정서적인 감정 및 전통을 담아낼 수 있는 축제적 행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정서적 내용이 담긴 행사를 가짐으로써 주민들 상호 간의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으며 더불어 협력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모금 사업도 지역 주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선의를 활용하는 원칙입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일에 대해서 기여하고 참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 내에 선의와 지지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집단과의 연락 방법이나 각 집단에 호소하는 책임의 수준 및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 및 집단 지도자들의 지혜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보다 많은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집단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개인에게 직접 호소를 해야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공헌할 수 있는 수준에서 또는 그들에게 의미 있는 방법에 의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이 공헌할 수 있는 수준,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민이 기여할 수 없고 선의를 베풀 수 없는 어, 어떤 과제를 던진다면 이분들은 여기에 합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민의 쉽게 말하면 지역 내의 인재를 발굴해서 그 인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부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역할이 자동스럽게 이렇게 표출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하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장구를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국악을 연구하셨던 분인데,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교육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서 빌려드리겠다라고 제가 이제 현수막을 하나 붙였더니,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전화가 와서 제가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국악을 전공을 했는데 국악을 여기 살고 있는 창원시 어창구 동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낮은 수강료로 주민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수업 계획서를 받고 우리 학생들에게 무료는 아니지만 정말 조금의 그 수고료를 드리는 걸로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만약에 인원이 모아지면 제가 국악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그냥 아주 쉽게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강의 계획서를 받아뒀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재능 기부와 비슷한 그런 금액으로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행복감도 올라가고, 또 지역 주민들은 국악에 대해서 뭔가 몰랐었는데 국악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교육을 지금 이제 한번 개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창원에 살고 계시고 창원시 어창구 동읍 주남 저수지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서 개강을 할 건데, 첫째는 이번에는 단소 수업을 할 거라고 합니다. 문방구에 가면 단소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단소를 구입을 해서 단소를 불 수 있도록 해서 시니어 강사로서 어디든지 가면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게끔, 특히나 만나는 분들이 고령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단소를 연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다음에 과대님들 통해서 또 이제 그 모집 공고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신청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원칙입니다. 의사소통이란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집단을 규합하여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면이 있는데, 하나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력 배치와 이들 간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형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추진위원회 내에 실제 활동력을 가진 다수의 소집단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집단 지도자는 추진위원회가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 책임감과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전달의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넷째, 현존하는 언론 매체, 즉 지역 내의 신문이나 유선 방송 등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추진위원회 및 지역사회 내의 효과적인 전달자를 발견해서 이들의 숙련된 기술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아. 모임 참여자들을 지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원칙입니다.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구성조직에 대하여 지지나 격려, 원조를 제공하여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조직이 추진위원회에서 수용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비판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지와 격려가 없을 때 추진위원회는 잘못하면 상호 간의 분열이나 붕괴 또는 냉담해지기 쉬우며 조직의 기반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고 큰 문제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수용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와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 직원의 원조를 통한 약한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육성과 지도자의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원칙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절차와 융통성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침과 절차가 마련되었을 때 추진위원회의 사무 운영에 있어서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고 확립된 절차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어떤 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지식적 집단의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어떤 점에 대해서는 참가 집단 속에서 그들이 현재 토론 중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선택하여서 전원 출석을 요구해서 토론하여 의견을 구할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여서 필요한 자료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능력을 무시한 채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사회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적절한 보조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실태나 특성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철저하게 파악을 하여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차,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원칙입니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사회가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지도자를 찾아내고 육성하는 일입니다. 추진위원회에 필요한 유능한 지도자란 주민조직을 이해를 하고 지역사회의 사기를 끌어올림으로써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능한 지도자를 효과적으로 발굴, 육성하여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도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도 항상 제가 우리 창원시 여창구 동읍 모암 1구 마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암 1구 마을에 그냥 일반 주민이었다가 제가 지도자로 제가 인적 자원으로 제가 발탁이 되어서 마을의 활동과 총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장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무장 일을 하게 되면서 농어촌 관련한 뭐 하는 교육들을 제가 받게 되면서 제가 농어촌 관련한 지도자로서 제가 선택을 받고 있고 지금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 농어촌 활성화 사업이나 중심지의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사업, 그리고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등등의 리더로서 리더 교육이나 또 스마트폰 교육이나 그리고 소통 교육이나 과제를 찾아내는 과제 발굴 교육이나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인정과 신용을 얻는 원칙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여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인정과 신용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협력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다른 회원 조직과 경쟁 상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위 조직으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소그룹 지도자를 추진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어려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1장에서는 이제 6장 1강에서는 지역사회 실천의 실천 원칙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원칙 개념과 그리고 로스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서 149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원칙 중요성은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조직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동 양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 간의 효율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인터넷에서 모함 1구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이런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모함 1구 마을 사례를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동읍, 창원시 여창구 동읍 모함 1구 마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함 1구 마을은 2015년도부터 경로당 활성화 사업, 그리고 방방곡곡 찾아가는 광자 나름이, 그리고 농촌 생활 지도 마을 육성 사업, 그리고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 그리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처음에 300만 원 정도를 동업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치매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 찾아가는 광자 나름이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강좌료를 받고 방방곡곡 각 마을에 3개 마을 정도를 동업에 있는 3개 마을을 강좌를 나름이 강좌를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에게 찾아뵙습니다. 농촌생활지도 마을 육성 사업은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푸드로 치매 예방 교육을 하였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미술 심리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은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마을에 리더를 만들었죠. 바리스타 양성을 했고, 이제 그리고 이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는 일명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5억을 받는 사업에 추진을 해서 제가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참여를 하였는데 제가 사진이 지금 없네요. 지금 요거는 어르신들하고 저희가 수업을 했는데 여기 제 이름이 있죠. 어르신들께서 한글을 이렇게 보고 적으시면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네, 윷놀이도 하고 어르신들과 산청군 세실리에 있는 넓이 물고기 마을에 왔었는데 아우 살이 통통하니 많이 쪘습니다. 이장님이 저에게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2018년도니까 2018년도에 이제 이런 사업을 제가 다니면서 이제 마을의 리더자가 되었고 이제 리더자로서 다양한 교육을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것이 또 다른 이제 하나를 보게 되면 여기서 모함 1구 마을 저기가 바리스타 네.
바리스타를 저희가 취득을 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인 실버 카페 운영자 교육입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의 소득 사업반이 마을 카페 운영반으로 수료증도 받았습니다. 계장님도 오셨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계시네요. 계장님이시고 선생님 저희 마을의 시니어 바리스타들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여기 있네요. 모암 1구 마을은 2020년도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암 1구 마을에서는 농촌 마을이지만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꽃밭을 지금 꾸미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마을은 이제 지금 5개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마치고 또 새로운 또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암 1구 마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셔서 저처럼 지역 활동가가 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너무 저희 마을의 사례를 보여드린다고 혹시 또 불편하지는 않는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거라서 계속적으로 저희 마을의 사업들을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